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조셰프 응우엔, 옮기니는 박영주님입니다. 이 책은 어떤 홍보나 마케팅 없이 독자들의 추천만으로 아마존 분야 1위에 올랐고 출간 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90주 연속 1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저자는 끝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나아가 초월적 영감과 직관의 세계에 들어서는 길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생각하기를 멈춘 뒤 어떤 과정을 통해 직관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진실한 문체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직관이 열리는 것은 한 사람의 나를 뛰어넘어 위대한 힘과 연결됨을 의미한다고 전해줍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자신이 잠재된 힘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의식이 확장되고 깨달음으로 인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생각하기를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를 괴롭혔던 괴로움들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책이에요. 고민이 있을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 두고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실전적인 안내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사고를 멈추는 순간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직관의 세계가 열립니다. 직관을 따르면 한 명의 개인이 아닌 훨씬 위대한 존재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갑자기 성공하고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꼭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고 인간관계가 저절로 열립니다. 사랑, 평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가능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온전한 직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확대된 의식은 다시는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나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책장을 펼치세요. 그 순간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자 조시에프 응우에.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현명한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본다. 마트쇼나 들리와요.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드니 뱅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바야흐로 청년의 실존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당신은 커피숍에 앉아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저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은 갓 볶아낸 신선한 커피의 향을 즐기며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옆 사람은 같은 커피숍에 앉아 같은 커피 향기를 맡으며 같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제 아는 세계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명의 사람에게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100명의 답이 모두 다를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시간, 자유, 기회, 안전, 마음의 평화를 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돈이란 사악함, 탐욕스러움,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대답이 옳거나 그른지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의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고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으로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직업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거나 회사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도 일만 생각하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일터에 있지 않는데도 일에 관한 생각만으로 실제에 대한 전혀 다른 관념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외부 사건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라면 당신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TV쇼를 시청할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은 직업이라는 외부적 사건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탓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며 꿈에 그리던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직업에 대한 궁극적인 느낌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본인의 일을 매우 싫어한다는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을 느꼈는지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자신의 직업이 싫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떠오르기 전에 다른 주제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대답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현재의 직업이 끔찍하게 싫다는 생각만 사라진다면 당신은 10중 8구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치이며 동시에 실제에 대한 관념이 사고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창조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심적 괴로움의 근원을 발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잠깐, 당신이 이 책을 난로에 던져버리기 전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모두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곧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곧 실제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승과 빈배.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흩뜨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짹짹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 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내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서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긴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배일 뿐이다. 빈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주변을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